반갑습니다. 5월 2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일단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이 지속됐지만 연준 위원들의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매파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은 조정을 좀 받게 되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 하시는데, 이 결과는요,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다 빠진 다음에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이 관련 부분은 오늘 밤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결과물이 엔비디아에서부터 보여지게 되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 기준 전년 동월 대비 461%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해서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야, 이거 주가를 좀 더 괜찮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이전에 주요 이 투자 기관에서 목표 밸류를 1100에서 1200 사이로 뒀기 때문에 이 구간이나 아니면 조금 더 위까지 생각을 해보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주가가 비싸졌고, 그리고 상황이 좋기 때문에 10대1 액면 분할에 대한 이야기도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시장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도 보여지게 될 것이다라는 건 관련 내용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부분이 보여졌는데 이거보다 오늘부터 반영된다. 자, 근데 한국은 조금 더 빨리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관련주들은 지켜보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어느 정도 특정 섹터에서 보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그 이외의 섹터 전부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의사록을 딱 봤는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내용들이 많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페드 이사들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고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물가가 안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잡힐 때까지는 좀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9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보면은 어제 65였는데 60.8%까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분위기에도 조금 안 좋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지 채권 수요는 일정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물가가 안 잡히는 핵심적인 이유 두 가지를 보면은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이 제품의 공급이 수요보다 좀 적으니까 비싼 거 요거 하나 볼 수 있는 거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의 이 부동산 쪽의 문제가 너무 비싸니까 있는 이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잡히고 있다라는 이러한 언급들이 이 전전부터 꾸준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켜보면 되는데, 이 수요와 공급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 업체인 타겟, 미국 꽉 막힌 소비에 실적 부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들고 있어갖고, 아, 이것도 곧 있으면 잡힐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상황은 앞으로 좋아지면 좋아지지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며 금리를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은 좀 아쉬워도 나쁠 건 전혀 없다라고 말하면서 관련 내용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했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77.57달러로 마이너스 1.39%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시장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들려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제대로 선반영을 하는 쪽은 채권이기 때문에 단기물 위주로 강세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편안하게만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외에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미국, 중국 수입품 일부에 관세 폭탄 8월 1일부터 발효한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한 이 조치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저렴한 제품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좀 만드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이건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핵심 사업을 좀 침범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는 경쟁을 빡 하는지 요거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에 이어서 이 AI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장외 시장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애플 숨겨진 AI 플레이어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 외에도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AI 관련 테마의 종목들이 하나씩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야 이거 괜찮다 라고 하면 쭉 올라가는 거 생각을 하며 관련 테마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고, 자 그리고 이 HBM의 가장 큰 문제가 생산성이 안 나온다라는 부분이었는데 하이닉스에서 수율 80%까지 올리게 되고 생산 시간까지 50%를 단축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주문이 밀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쳐내게 된다면, 그러면 순식간에 이거 실적이 쭉 올라갈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삼성이나 HBM을 지금 처음 만들었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예상만큼의 성능이 안 나와가지고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모든 시장을 하이닉스가 조금 치고 가는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의 밸류 체인으로 엮여 있는 소부장 업체들까지도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OLED 계속 성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OLED 쪽에 대한 부품과 소재들은 여러분들 지켜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 수소 관련 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죠. 원전이 커지면 수소는 패키지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전 세계 원전 이야기 많이 들려오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 토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수익성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기상장 기업들의 움직임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이들의 상장이 얼마 안 남은 것 아니냐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4년 5월 2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멤버 다시 시장 정리 끝내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어제 올라가고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죠. 근데 뭐 추세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현재 상황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좋은 건 맞긴 한데 그래도 지금 당장 나쁜 건 또 없어서 이제 여기 잘 분석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포인트로 짚어볼 거 뭐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 최근 계속 반응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어떤 게 있죠? 이 원전이죠. 했을 때 지금 뭐 30조 잭팟을 잡아라 얘기하면서 두산이 체코 원전 수주에 승부를 걸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결과가 언제 나오냐면 이제 6월달 경쟁에서 7월에 나오게 됩니다. 무엇보다 팀 코리아로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이 여기에서 떨어지고 한국과 프랑스 2파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괜찮게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전 폴란드 원전 수주전 당시 한, 미, 프랑스 이렇게 해서 폴란드에서 이 점수를 매겼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압도적이진 않았지만 약간 차이를 두면서 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점수가 좋았고 프랑스보다는 꽤 많이 좋았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정부의 파워, 미국이 너무 이 폴란드에 강하게 나가가지고 큰 건 여기에 뺏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외의 것들은 좀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뭐 수주 관련해가지고 3월 말부터 뭐 결정이 될 것이니 말 것이니 하는 부분이 보여지게 되었었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있었던 점수를 현재로 반영하게 된다면 나름 괜찮게 여기를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게 한 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기까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30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 번에 40조, 다시 한 번에 30조 발주를 내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한 번 한 번 한 번 이렇게
확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일거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야, 이 정도의 잠재력이 있다면 두산 입장에선 주가에 되게 긍정적 반응을 받을 수 있겠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잘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를 교두보 삼아서 유럽 내의 다른 지역으로도 원전 건설 확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체코에 절대 안 밀려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들 진짜 하나씩 하나씩만 다 먹는다라고 하면 부산 입장에서는 이 미래 먹거리 걱정할 필요는 없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한국 내에서도 이 원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기기 독점 납품을 두산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막 가격 단가를 후려쳐 가지고 일거리를 가져온다든가 그런 것 없이 잘 인정 평가를 받으면서 영업이익률도 마진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관련 내용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부산 입장에선 되게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당연히 원전하면 수소랑 패키지로 오고 있는데, 수소도 요즘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본격적으로 사업에 속도 내고 있다. 현대차그룹도 그렇고 지금 이외의 국가들에서도 그렇고 많이들 여기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되게 긍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두산 나름 괜찮은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면 앞서 나갈 가능성 높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기술력을 볼 수 있는 증거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내에서 탑급을 넘어 전 세계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탑3 안에 든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유일한 이 수소 관련 흑자 기업을 꼽아라 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인 퓨얼셀, 전 세계 유일합니다. 다 적자인데 나 홀로 흑자. 뭐 정부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기술력이 없으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향후 수소 터빈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 우리 입장에선 이것도 되게 좋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 수급과 차트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을 딱 봤을 때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외국인이죠. 아직 장 마감이 안 돼가지고 외국인 수급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조금 쉬어가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액수가 좀 되게 커지거나 아니면은 2에서 3일 정도 매도로 연결되는 모습만 안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워낙 강하게 깔아놓은 물량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까지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 영향은 덜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거 빨간색으로 반등하는 모습이 쉽게 보여지게 된다면 순식간에 또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현재 위치에서 이런 마이너스가 계속 나온다면 여기에서 매도를 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정 나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 오늘 기준으로 하루에서 이틀, 3일까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세를 보면 지지라인의 가장 좋은 베스트는 11선. 여기를 딛고 이미 한번 올라갔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켜주게 될지 보시고요. 난 좀 길게 보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은 21선까지 지켜보시되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는 좀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거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해서 상단 이렇게 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처럼, 상단 찍고 중앙선 이탈하면 하단까지 가는 모습이 되게 자주 종종 보여지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데는 2만 원 여기 언저리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압박이 커질 수 있는데, 이전에도 여기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눌렸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이제 여기 쭉 올라가는 거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다? 수급이 만약에 다시 한번 지켜보는데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압박을 소화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매도 물량을 소화하는 이유 고점에서 뭐겠습니까? 한 번 더 올리려는 시도잖아요. 그러면 이때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이건 걱정할 게 없는데 라는 마인드로 편안하게 지켜보시면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볼린저 밴드 상단을 쭉 하고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처럼 이렇게 또 한번 속도를 여기에서부터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볼린저 밴드 상단 유지되면 홀딩, 이탈되면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파동이 좀 크게 올라간 만큼 크게 빠질 수 있거든요. 일부 물량 정리에 대한 생각을 그 구간에선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또 영상을 제가 촬영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 다음 영상들 보시면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면, 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보면 완전 너무 좋다. 그리고 수소도 이건 연결해서 봐야 된다. 수급은 외국인 위주. 근데 지금 마이너스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한 2, 3일 정도 연결되면 그때 조심하자. 그리고 이제 지지라인 베스트는 11선인데 나는 좀 깊게 보겠다. 21선 보시고,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2만 원 가까워지면 조심을 해야 되는데, 수급이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거 소화되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난 다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약에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에서 속도를 낼 수 있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위에 있을 땐 홀딩, 이탈했을 때 어느 정도의 정리 감안을 하며 전략 구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을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봤는데, 자,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게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번 주도 절반이 지나갔네요. 이제 딱 내일만 일하면 주말이잖아요. 남은 시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